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f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취 기자 발상입니다. 이제 마방취 종사원이라고 얘기 안 해. 뭐 내가 사실만 전달할 거니까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치면 뭐 고소하든가.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1월 12일 빼빼로 대회의 다음 날입니다.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토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서울 제3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출발이 빨라. 서울경마장 3경주입니다. 자, 이번 컬러 트러블은 걸음이 더욱더 나아지고 있는 마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마 스마트파크는 준비를 설치하면서 마피 걸음은 다 저희 있습니다. 2번 놓고 10번 맞건만. 10번 두 마리의 싸움. 2번 10번. 경주거리 1400m 레츠럴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마 백산입니다. 자, 거리가 줄어들고 안쪽에 선행입니다. 3번마 백산을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3번 퀴즈 파워 가능성은 있고요. 그대로 3번 1번 썬더팩과 강성맞건. 바깥쪽 3번 백산과. 나 요즘 이상한 버릇이 생긴 것 같아. 자꾸 중간중간에 옷 내모세를 만지고 배를 만지고 자꾸 이렇게 내 몸을 내가 더듬어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애정결핍일 수도 있어요. 하도 이제 여자를 못 만나니까 애정결핍이 생길 수 있어. 아니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을 일체 못 만나니까 그런 것 같아. 나도 좀 방황을 좀 해볼까? 뭐 그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예. 뭐 다사다난했던 지난 주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뭐 금요일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매끄럽지 않은 경주 진행도 있었고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왈고왈고 또 얘기를 끌어가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단합이 안 되다 보니까 꼭 우리라는 표현보다 저 역시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하기 위한 뭐 선동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에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매끄럽지 않은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페리더 포모로일이든가 부산의 마필, 그리고 서울경마의 상디군 같은 낙마 사고가 있었던 그 경주도 썩 매끄럽지는 않았었죠. 이게 본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 때는 뭐 100원만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말을 몇 마디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딱 한마디 합니다. 카드 줘. 카드 줘. 카드 줘. 그 말은 또 빨리 배우더라고, 얘가. 카드 줘.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부모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현찰을 쓰는 게 아니라 카드를 계속 쓰니까 이 아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돈이란 것에 대해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걸 구분하기 전에 그냥 카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이미 잡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순수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경제관념을 잘못 가리킨 또 저희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경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막건 구매를 하실 때 막건 구매 10만 원 제한상 있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경마가 도박이 아니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했고 나라에서 또 운영을 하고 한국마사회가 반민영기업 공영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불러놓고 경마라고 즐기라고 해놓고서 이건 도박이라고 또 사가미에서 시종일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정말 이게 뇌저로 가는 건지 도박으로 가는 건지 모호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면서 자꾸 부정이 터지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우리 아이처럼, 제 아이처럼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카드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조교사나 기수가, 저도 뭐 마방 취재를 들어가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구한테든지 마피를 오픈한 것에 대해서 이 마인드 자체가 열려 있으면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꾸 숨기려 하고 뭔가 이걸 얘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주와의 연관관계 때문에 내 말이 뭐 조계사는 좋다고 했고 기수는 안 좋다고 했는데 이 말이 또 마주한테 들어가서 마주가 아니, 나한테 좋다고 그러더니 왜 기수는 또 안 좋다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정말 공정경마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경마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자기네 말이 좋아져서 무슨 승부가 걸린 것에 대해서 무슨 큰 정보 있냐. 저 같은 사람이 팔아먹는다고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수들이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이 좀 오픈된 건 얼마 안 됐는데 조교사든 기수든 간에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말 좋아. 다 내 말 좋아. 모든 조교사나 기수들이 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나와서 내 말이 승부가 걸렸다고 다 얘기를 하면 그 경주가 다들 열심히 타는 거니까 이제 능력의 차이로 구분이 되겠죠. 근데 매번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아무리 컨디션이 좋다가도 그날 당일날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경주를 뛰다 보면 더 경주라는 게 꼬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능력대로 들어오면 경마가 맨날 대끼리만 들어오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마필의 컨디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아니 대끼리가 들어올 경주에서 대끼리가 안 들어오는 일 우리가 하루 이틀 겪습니까?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보가 공개가 돼 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인 우리가 잘못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경마가 도박인 것이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저희 딸내미가 카드죠 하고 나서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카드가 필요 없죠. 돈이 필요하죠. 그때부터 10,000원, 20,000원, 50,000원 현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에게 그러한 경제관념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카드 하나만 있으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아빠 엄마가 피땀 흘리게 벌어서 카드에다 꽂아주면 그 돈 쓰면서 사는 거예요. 카드만 있으면 세상을 살 수 있구나. 그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입니다. 많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마관도 많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과연 이 경마장에 와서 얼마만큼 즐기고 있느냐 아니면 즐기지 못하고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경주가 있어요. 일요일날 경마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약간 좀 다소 싱거울 수도 있는데 상금이 가장 큰 규모의 상금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표마라고 하는 마필들이 출전을 좀 거부 안 나갔죠 많이. 그래서 소통시대, 브리그, 뭐 임페투스 뭐 이러한 서울의 마필들이 몇 두가 안 나간 상태에서 부산의 대표마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싱거울 수 있지만 뭐 내용을 알고 보시면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랑프리 경주까지 이어질 수가 상당히 높아서 저 역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통령배가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배라고 해서 대통령이 한 번도 안 오는 뭐 그런 대통령이긴 하지만 올 필요도 없어. 빨리 내려오기나 해. 아직도 열받으시죠? 예. 많이 묻혀요. 예, 많이 묻히고 있으니까 그 묻히는 것들 텔레비 틀면 열이 받으면서 또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들 오고 가고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잠시 후 토요일 날 20분 후에 바로 불과 1분 전의 일도 예측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경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내려올지 안 나올지는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마만 잘하면 되니까요. 자, 토요일 경마 승부처 말씀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4경주, 7경주, 10경주, 12경주, 4, 7, 12. 자, 제주경마 4경주와 7경주 역시나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내미처럼 카드죠 이런 말 나오시기 전에 조금 더 금액, 현금에 대한 머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 딸내미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이 방송에 녹아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시면 경마가 더 재밌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방송 끝까지 저도 좋은 내용 방송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도 승부경주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문자 신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8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났죠. 경주를 1000m 경주, 2세마 경주. 상금 많이 주는데 나올 생각들이 없죠. 예. 뭐 말이 없으니까 못 나오겠죠. 이제 조만간 이제 3세가 되죠. 12월 달만 지나면 2세마라서는 뭐 끝이 나기 때문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도 있고, 실전을 경험한 마필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마필 딱 두 마리입니다. 이번마 축제 메이키과 3번마 열퀸입니다. 자, 이번마 축제 메이키는 주행 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이 정정희 기수가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가 있는데 우승을 했죠. 예, 챔피언십에 나가서. 뭐 추첨으로 뽑아서 우승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챔피언의 자격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정희 기수가 지금 기승을 못해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9월 23일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 이 마피는 쌍으로 왔었어야 되죠. 10월 15일 경주에서도 저희가 승부 경주였었는데 스타페로잉의 역대 최강 적중을 하긴 했는데 축제 메이캠 막건도 3복 막건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경주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메이켓이라는 마필이 실전에 뛰는 걸 보면요, 약간은 좀 안쪽으로 좀 기대요, 애가.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마필에 좀 밀리는 모습도 있었고, 하지만 직선에서의 끝걸음 자체를 놓고 본다면 스피드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싹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좀 전개가 꼬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었나. 이 축제 메이켓은 역시나 더더욱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저는 봅니다. 3번의 얼퀸도 마찬가지죠. 주행검사 모습이 이 마필은 썩 좋았다라는 표현은 못하겠어요. 순발력은 좋았지만은 좀 뭉치니까 나름 버티는 모습은 있었는데 그 전에 불합격할 때 모습 보면 좀 무기력했었죠. 그래서 실전에서도 상당한 빈기권의 마필이었습니다. 역시나 발주기타를 밀어보면 느리진 않는데 선입권에 전개하는 마필들이 워낙에 빠르니까 바깥쪽 주행을 했고요. 약간 좀 기대듯이 마필이 주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필을 제대로 평수형이 이 마필을 기대는 것을 좀 제어하다 보니까는 좀 많이 밀렸었고요. 직선에서는 채찍을 대보니까 정말 놀라운 탄력으로 마필의 걸음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귀를 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수형이 타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찬원 기수가 한번 타면 아마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복귀를 해놨었어요. 지금 평수형이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찬원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호사다마라고, 열킬에게는 더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승 후보로 역시나 이번 축제 메이킥과 좋은 경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불후의 명곡은 주행검사를 합격한 이후에 바로 거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세를 하고 나서 첫 번째 경주다 보니까 이 거세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땡땡이 기질도 있고 꼴통 기질이 있으면 거세를 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컬러 주킨 실전을 경험했는데 마필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박현우 기수도 조교로 끝나고 와서 들어올 때도 발주 연습까지 한번 해봤다고 나아진 모습이 있는데 너무 데뷔전 때 바닥을 기어놓으니까 딱 부러지게 추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머루랑은 별거 없었고 7번 라운메이커 이게 주행 지정을 받습니다. 이 능력 미달로 인해서 주행 지정이었었는데 주행 지정을 받았을 때는 크게 좋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얼렁얼렁 타다가 그냥 오는 건데 너무 바닥을 기었던 마필이라서 선행을 나선다면 모를까. 선행도 이번 축제 메이켓이나 3번 열퀸이 순발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약간은 덜미가 잡힐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경주 싱거워요.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배당판 열려봐야지 아는 거고요. 일단은 인기권입니다. 2번, 3번의 막건이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고 2번, 3번을 놓고 요즘 1경주가 대부분 이런데 3번 막건에 좀 더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 3번과 2번 이 막건이 가장 유력한 막건이고 3번 막건으로는 5번 컬러즈 킹과 걸어가더라도 7번 라운메이커가 선행을 나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조금 더 3번 막건에는 근접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방송을 다소 좀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수 신설자는 코너도 있고요. 취재 X파일 해갖고, 제가 이제 이 취재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죠. 각 회사에 공문이 왔고, 저희 회사 에이스경마에도 공문이 왔었는데, ARS 정보에는 취재라는 말을 쓰지 마라. 하지만 객관적으로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다른 거 매체로, 글로서는 표현이 된다.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취재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취재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수를 만나서 들었던 내용들을 취재 X파일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심도 있게 공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방송이 좀 개편되는데 뭔가를 좀 더 노력하면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음성이나 문자 많이 신청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더 까주잖아. 이빨 까주는 거야. 내 재산인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많이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대건이가 참 날 추운데 고생하고 있구나. 나 엄청 추워. 나 지금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저는 10월 달부터 내복을 입습니다.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근데 이 목요일날 새벽에 들어가서 한 7, 8시간 서 있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허리까지 아픈데. 다 먹고 살자니까 하는 거고요. 좋은 정보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너가 있다면 음성과 문자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장사하고. 예. 뭐 이게 뭐 이제는 쪽팔리지도 않아. 먹고 살려니까. 나도 가장이니까. 오늘 태혁이네 애들 왔더라고. 태혁이네 애들 와 꼬맹이들 봤는데 야, 여러분들이 기수들 많이 욕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그랬었고 어쨌든 간에. 근데 뭐 막상 애랑 노는 태혁이 윤태혁 기수의 모습을 보니까 여지없는 아빠더라고요. 예.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고 저도 방송에서 이제 조교사나 기수들은 많이 욕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였죠, 제가. 근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뭐 가장이니까 뭐 이 사람은 이런 인간성이 좋으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윤태혁 기수의 그 가족을 보고 재수 씨랑 보고 나서 참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아씨. 내가 기록의 생활 한 지가 꽤 돼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나도 가족과 함께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분들이 가족이죠. 이런 낯간지러운 멘트 하면은 참 쓰레기죠. 그죠? 예. 방송에서 뭐 연예인들이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죠. 뭐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닌가. 먹고 살라니까 그런 거야. 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경주입니다. 8마리 아비들이 추천했고요. 경주거리 1000m. 이것도 편성이 좀 그래요. 워낙에 걸음을 안 보이는 부진영의 마필들이다 보니까 뭐 하나 딱 부러지게 튀어나오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냥 인기만 실렸다가 좀 고전했던 마필들이 있죠. 특히나 뭐 6번 럭키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이후에 계속 인기 2위권, 3위권에 팔렸던 마필이에요.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팔렸던 마필이고요. 뭐 아예 못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편성을 너무나도 잘 만났기 때문에 6번 럭키미스터가 이번 경주만큼은 워낙에 똥말들이라는 점에서 우승에 한번 근접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김정준 기수를 만나보니까 이게 체중 조절이 잘 안 된대요. 계속 살이 좀 찌고 있죠. 9월 3일날 경주에 플러스 13kg가 쪘고요. 10월 15일 경주에서도 여기서 플러스 13kg 계속 체중이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금 빼려고 김정준 기수가 좀 많이 노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체중도 빠지고 워낙에 뭐 이 마필이 지금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에 약체 편성이라는 점에서 우승은 몰라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그래도 601 럭키미스터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너무 못 뛰긴 하더라. 말새끼가 솔직히 결정력도 없고. 1번을 리얼 걸치는 제가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승부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놓고 민트 때리고 뭐 오스럼 레이디 받치고 뭐 희망클럽 받치고 뭐 개난리가 났었죠. 아주 그냥. 근데 꼴찌했어요. 변화를 보일 겁니다. 조교의 패턴을 지난번 경구 때부터 바꿨고요. 김동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벨리 기수가 마이너스 2.5kg 감량으로 기승을 했습니다. 편성의 일정을 만난 거지 뭐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조교의 패턴을 바꿨다는 것은 마필의 걸음을 살려보기 위한 언어의 방식인데 지난번에 끝걸음을 보니까 어느 정도 변화는 보이더라고요. 안 될 것도 없고. 이번 러블리데이는 글쎄요, 뭐 문세영 기수를 불러들인 부분이 뭐 그만큼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세영 기수는 러블리데이에 대해서 그래서 6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조기를 해보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너무 심하게 까줬나? 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까주지? 아니 다 들어. 뭐 까짓거 뭐 내가 든 거 별것도 아닌데. 스카이빅은 뭐 그렇고 메가 챔프는 데뷔전 때 뛰는 모습 보면 아닌 것 같고 뭔가 골든 스텝은 글쎄요 뭐 데뷔전 때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걸음에 변화가 확연하게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수가 페로비치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부드럽게 이 추레라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었죠. 50주에. 50주 마필 맞나? 그 마필도 굉장히 바닥권 성적이었었는데 계속 마필을 몰아주니까 걸음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부진형 마필들은 노련한 기술을 만나면은 한 템포를 더 떠준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는 마필입니다. 다른 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601 럭키미스터가 강력한 대가리는 아닙니다. 이 강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워낙에 좀 기복이 심한데. 하지만은 최근에 뛴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쌍은 몰라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지켜줄 소리가 좀 높다. 그래서 6번을 놓고 1번, 2번, 5번 이 세 마필 중에서 주력마권을 선정을 한다면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적중이 되지 않을까. 근데 워낙에 뭐 똥마의 경우는 이것저것 막 터지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약간은 좀 출전도 적고 해서 무리는 하지 않겠지만 6번을 놓고 1번, 2번, 5번 이 세 마필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딴 거 뭐 있나?
상경주예요. 9마리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경주거리 1300에 그냥 6등급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도 뭐 이 경주와 별반 다를 건 없죠. 최근 경주에 너무나도 기복을 많이 보이는 마필들의 편성이라는 점에서 자, 이 경주도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마필입니다.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1번 풀게이는 김옥성 기수가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릴 때에도 솔직히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그때 진입불량을 겪으면서 진입을 잘 안 했었죠. 게이트에. 그래서 출발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출발심사는 또 잘 받았고요. 조제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해서 과연 1번 게이트에서 얼마만큼 걸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순발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안 빠른 마필들 3번 문라이트라든가 뭐 다른 마필이 있을까요? 5번 가속, 황금, 7번 황금주파 뭐 이런 마필들 순발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1번 풀게이는 제가 지난번에는 좀 제외를 시켜드렸지만 지난번에 저희는 10원짜리 패팅 안 했죠. 이날 경주에서 모니스톰을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뭐였지? 스카이빅이었나? 뭐였나? 기억도 안 나네. 그거에 모니스톰을 때렸어. 뭐 근데 뭐 그 말은 보이지도 않아. 선행 갔다가 그 말 나와요. 네, 일요일날. 그게 스카이빅일 겁니다. 11조에 스카이빅이었는데 이번에 1000m 나왔더라고. 자, 1번 풀게이 가능성 충분히 열어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뉴캐슬은 3착을 갖다 대긴 했지만 이건 버리십시오. 뭐 지난번에 쥐어짜고 올라오는 거림이었고 큰 능력도 없는 마필이고요. 3번만 창용도 너무 느리죠. 발주가 좀 안 되고 늦추입을 하는 마필이라서 이 선두권이 무너져 버리면은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번 이런 마필 쫓아다니다 보면은 손모가지 다 나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 3번 문라이트도 이제 기승하는 기수들이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이 마필은. 자꾸 이제 앞에 붙습니다. 예, 앞에 가려고 하고 끌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서버리죠. 예, 말이 스스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호흡이 안 되고 가버리면 결승전만 한 30m, 50m 되면 서버리니까 거기서 덜미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김도준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그랬었고요.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팔렸지만 저희는 10원짜리 하나 받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의 경주 다 인기 많은 팔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팔릴 거예요. 편성도 약하고 52kg의 중량이니까. 하종훈이가 또 오래간만에 돌아왔잖아. 의외로 정훈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어, 보면. 오늘 정훈이 만났는데 정훈이 멘트가 다 똑같은데? 좋아요. 그래서, 야, 진짜 좋아?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형, 그거는요, 그렇긴 해요. 좀 수긍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정훈이가. 아직은 신인 기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3번 문라이트. 제가 봤을 때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마필들은 언제나 믿을 수가 없죠. 한 바퀴 돌아도 할 말은 없지만, 경주 거리를 줄인다면 또 모를까. 지금 1300m에서는 그만큼의 소화할 수 있는 호흡이 되지 않는 것이 좀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오마 가속왕자는 계속 나아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기 때는 상당히 좋다고 기수들이 표현을 했던 마필인데 솔직히 복귀로만 보면 이거 막건 못 사죠. 한 번도 좋았던 모습이 없어서. 근데 그러한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한 마필들은 곧잘 뛰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속 왕자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꾸준히 뭐 5,000원, 10,000원씩 투자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999의 배당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7번 황금주파가 지난번에 3착을 했습니다.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는데 뭐 주행검사, 재주행검사를 받고 뭐 불합격 당하고 별 지랄 연병을 하고 이제 데뷔를 치렀는데 이 편성덕이 크죠. 세라피스와 다이아탑이 선행을 한 것을 결국은 못 잡아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걸음은 그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편성이 약체 틈에서의 3착이라는 부분이 상당한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이게 뭐 이 압도적인 인기를 팔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글쎄요. 이거는 검증이 분명히 돼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주행검사 불합격했을 때나 주행검사에 대해 여유가 없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덕으로 3착을 했다는 부분에서 근데 워낙에 말이 없으니까 이 마필까지는 버리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가다서는 문나이트는 버려도 이거는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8번은 프라이드 매번 그래요. 뭐 인기마를 팔 때마다 뭐 지워드렸던 마필인데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금 3번의 경주 전부 다 인기 마필이었었죠. 또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매번 그렇기 때문에 결정력이 없어. 그냥 결승전 전반만 보면 뭐 살이 떨리는지 뭐가 헛것이 보이는지 말이 안 뛰어버려. 이것도 아니고 이번 상경주는 제가 단 한 번도 추천해본 적이 없는 이번 뭐 풀게인을 추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풀게인을 놓고 7번 황금주파 그리고 5번 가속 왕자 뭐 이 두 마리 앞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현장에서 뭐 한 마리 정도만 늦게 올라오는 창영이라든가
뭐 이번 뉴캐슬 이런 마필들이 정말 현장에서 미쳐 있으면 한 마리 정도는 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마로 팔리는 상품 문라이트는 아무래도 불안한 감이 더 높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인기권에서 팔린다고 사면 문라이트 섣불리 사인펜 갖다 대고 그리지 마세요. 죽을 쌌자 재수없어. 버려 그냥. 요즘 최순실 해갖고 최순실이 무당이라며 자꾸 요즘 신내리는 것 같아. 나도 자꾸 이렇게 경마를 찍기로 가려고 그래. 능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찍는 게 잘 맞나 봐. 막 다른 사람들 예상한 거 보면 얘기하지 맙시다. 뭐 내 얼굴에 침 뱉기지 같은 예상 같은 것들 얘기하면 뭐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색깔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말이 전에 어떻게 떴는지도 동영상 한 번을 안 보고 거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마피아 능력 자체를 모르고 부르는 예상가들이 몇 명 있어요. 저도 몇 명 아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미천 다 까고 이 방송까지 찍으면서 진짜 입에 단내 나면서 찍어도 그 사람들도 못 벌어 내가. 굉장히 잘 벌 것 같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돈 좀 벌겠습니다. 자, 사경주고요.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을 저한테 투자하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뭐, 안 봐도 되는 마필이 많죠. 뭐, 일본 매니베트, 고마 노모시, 뭐, 이런 마필들은 다 지우시면 됩니다. 뭐, 인기마도 아니지, 인기만가요? 매니베트하고 노모시가 인기만가? 이건 다 지우셔도 될 것 같고. 다른 마필들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까고 싶지가 않아, 별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경구 때에도 이 마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어떻게 뛰어야지만 자신의 걸음을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정반대의 전결에 그려지면서 아주 개차반 같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경주 제 승부 경주였었고요. 다시 한번 복수의 칼날을 갈아봅니다. 자, 분명히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의 전개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배당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도록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던 마필에 대해서는 딱 3번까지만 지켜보십시오. 자, 그 마필이 어떻게 뛰는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자, 한대건이가 헛수고한 건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한대건이 돈 벌고 싶어서 준비한 경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적중의 기쁨을 드리면서 저 역시 돈 벌겠습니다. 이번 4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들이 추천했고요. 약간은 좀 우연히 드러났죠. 1번막 검행 그리고 6번막 세라킹 이 2마리 마필들이 상당한 관심권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약간은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건 제가 뭐 방송에서 떠들 얘기는 아니고 1번 검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검행이 잠깐 이상한 소리가 좀 떠도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이런 막기나 말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입으로 토해내진 않지만 뭔가 찝찝하다고 얘기하면 알아들어. 그러시면 좋아요. 자, 1번막 검행입니다.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기본적인 순발력, 선입권, 전개 또 시종 제어하면서 걸음을 보였고요. 기록은 뭐 1분 5초대 가까운 1분 4초 9였지만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등짝까지 문세영. 1번 게이트에 2점. 남을 할 데 없죠.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일요일날 아주 개차반이 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세영 기수가 52kg를 기승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원래 문세영 기수는 53kg가 딱 좋죠. 근데 52kg를 기승하기 위해서는 문세영 기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권투 선수들이 체중 감량을 하듯이 체중 감량을 하고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세영 기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엔.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일요일날 6번 기승을 해서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었나?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예시장에서 문세영 기수가 이걸 태바가지로 먹는 모습을 또 지켜봐야 됐었죠. 예. 어쨌든 간에 1번 검행은 경제 조건은 상당히 좋아요. 비록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인코스 게이트를 차지했고요. 아직 어린 이생아필인데 선행까지도 한번 추구해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 또 주행검사 여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찝찝해. 예. 그렇다고 버리진 않을 거예요. 예. 잘 알아들어 내 말을 그냥. 내가 LS에서 이런 말 못해.
LS도 이런 말 못하니까 내가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뭐 조교사 기수 마주까지 다 들고 일어나고 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번, 3번 안 되고요. 4번도 아니야. 주행검사 모습 보면 아직고 5번도 아니고 6번은 세라킹. 이 마필은 저희가 지난번에 잡아먹었던 마필이죠. 친친짱과 세라킹. 저희가 승부를 해서 주력 적중으로 성공을 했던 경주입니다. 관절경 수술을 했어요. 골편제거 수술. 1월 달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제주행 검사 받았고, 뭐 2번을 3차를 갖다 댔고요. 결국 지난번에 우승을 했는데, 정말 걸음이, 세라킹이라는 마필이 저는 근성이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이 선입권의 전개도 가능하고, 선행도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또 직선에서 싸우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혼합군 경주입니다. 이건 국산 마필이고요. 사실은 혼합군 경주에 마이너스 2.5kg 감량을 받고 나왔는데, 이 혼합군 경주긴 하지만은 외산 마필들의 능력마가 없기 때문에, 뭐, 일본 막 거명이 데뷔전인데 이 정도 팔릴 정도면, 다른 마필들은 거의 뭐 안 팔리고 있겠어서, 뭐, 세라킹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7번 장산불패는 마방을 인정하고 나서 이제 치렀던 경주에서, 저희가 뭐 쉽게 말하면 물 먹으러 갔죠. 사쿠라에서 물 먹으러 가면서 주행 재건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이 마필이 원래는 이렇게 심하게 물 먹으러 갔던 마필은 아니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봤었는데 너무 심하게 물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뭐 유성환 기수도 아직까지는 장난을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뛰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할 것 같고. 근데 이러한 나쁜 버릇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자기가 그러면은 편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맞아본 놈이 아픈지 알아요. 그러니까 채찍을 대는 이유가 뭐 어떤 기수와 이 말과의 사인이기도 하지만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이 싫어서 더 빨리 내뺄 수 있는 게 채찍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논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채찍을 대면은 꼴통기를 뿌려갖고 아예 안 뛰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뛰고 있죠. 그런 말들이. 그래서 제길에서 맨날 올라가고 변명하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은 뭐냐면 너는 때려라. 내가 더 안 뛰어버릴 거야. 꼴통 부리는 거죠. 참,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쳐맞는 걸 알고, 더 쳐맞으면 더 아프니까 더 뛸 것 같죠? 발주도 빨도 왜 발주도 빨하겠어요? 발주가 어느 날 맨날 선행 가던 말이 어느 날 순간부터 발주 늦바르래. 고착을 하고. 발주 늦게 가는 게 편한 거야. 채찍도 덜 맞고. 저 바닥에 누워있는데, 선행 갔을 때는 죽어라고 버틸라고 캬컥거리고 뛰어야 되지, 채찍 같지. 얼마나 괴로웠겠어. 뭐 내가 말새끼하고 대화가 통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를, IQ가 그렇게 낮은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한 걸 알게 되면 그걸 자꾸 이용한다는 거죠, 여우처럼. 어쨌든 간에. 6번마 세라킹. 여기 7번마 장산불패. 7번마 장산불패 악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10번 장산천하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 마필도 마방을 이적을 했고요. 뭐 이번만 이적한 게 아니죠. 장산천하는 뭐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장기 유형을 했는데 발주기 안에서 이제 동동거립니다. 발주기 안에서 너무 흥분을 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좀 발주 연습도 하고 발주 연습을 주구장창 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잘 안 잡히는 계속 흥분을 해서 자기가 주체를 못하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뭐 발주하다 기립도 하고요. 별지랄 연병을 다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장산천하는 저는 뛸말이라고 봅니다. 이 발주에 대한 부분이 맨날 아쉽긴 하지만 이 뛰는 걸음을 보면요. 이 주폭이 상당히 부드럽고 발주만 조금 더 어느 정도 잘 나오고 부드러워지면 충분히 뛸 마필이고요. 편성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대한천하는 주행검사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은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 호흡기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지 컥컥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지켜보고 싶은 주행검사 때 모습은 좋았지만은 지켜보고 싶은 느낌이고요. 심지어 관악함성이 주행검사를 잘 받았다고 보일 수도 있겠죠. 예. 예상대로 처음 펴보시는 분들 1분 4초 8에 야 이거 1등 했어 주행검사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0월 21일 날 불합격할 때의 모습을 보면 발주기가 걸리니까 고개도 들고요. 마필 채찍을 동반해서 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10월 28일경에는 역시나 들렸지만 중속에 있으니까 선입권을 가담을 시켜서 거의 뭐 두세 번 밀고 워낙에 신마들이 능력이 없지 않았었나 그냥 쉽게 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런 마필들은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봐요. 발주가 들리는 마필이고 또 그 전에 불합격할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의심을 하고 이 15막 관악함성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6공화 세라킹을 놓고서 1번마 검행, 그리고 10번마 장산천하, 뭐 이 두 마리 앞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7번마 장산불패의 악비역, 이런 것들도 얼마만큼 현장에서 나오는지 유심있게 한번 지켜보신다면 큰 문제는 없이 적중하실 것 같습니다. 6번 놓고 1번, 10번, 그리고 7번. 악벽 있는 마필이죠. 예. 자, 6경주입니다. 9마리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뭐가 있나? 없어. 그냥 3마리만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넓게 보면 4마리. 자, 2번에 체크해 놓으시고, 4번마 역대 최상 체크하시고, 7번마 새옥불꽃, 8번마 브라보 진선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가리 마필은 8번마 브라보 진선미겠죠. 자, 이 마필은 저하고 인연이 참 많죠. 고배당을 터뜨렸던 4월 달의 경주. 3차를 할 때에도 제가 잡아드렸고, 상봉마권이 그때 상당히 배당이 나왔었죠. 그것도 잡아드렸었고. 그 다음에 우승할 때도 그랬었고요. 약간의 비인기권에 팔릴 때에도 추천을 몇 번을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이 마필의 특징을 박현욱에서 얘기도 많이 했었고, 처음에는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면서, 거름을 보이면서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앞마리다 보니까 56kg라는 중량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외곽 게이트에. 하지만 발바른 마필이 없고, 강자가 없는 틈을 탔기 때문에, 우리 박현욱 기수는 매번 배가 고파요. 마필에 기승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브라보 진선미를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8번 브라보 진선미는 배트건의 충막감으로 놓고 동원할 생각이고요. 전형적인 늦추입형의 마필이죠. 4번마 역대 최상. 그리고 7번마 새벽불꽃은 선행을 가고 선입권을 가담을 하지만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마필들이 붙었는데, 저는 새벽불꽃이라는 마필이 1200m 하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끝권을 발휘할 수 있는 3번 역대 차량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4번, 7번, 8번이 우선적인 3마리의 공략 막권인데, 2번만 합작품이, 내가 이걸 미련을 못 버리네, 지금. 3번을 이렇게 투철했는데. 정말 결정력이 없죠. 거림이 안 나와서 매번 그 지랄인데, 역대 차량이 늦추입해버리고 7번 새벽불꽃이 걸어가 버리면, 이렇게 얼리벌리 따라가다 입으면 합작푼이 버티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마필까지 좀 구멍수를 넓힌다면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은 8번 브라보 진선미가 부담 중량의 과중에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편성의 이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담량이 높다 하더라도 8번 마필을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8번을 놓고 4번, 7번 쪽에 어차피 인기권이에요. 그렇게 동그라미 세게 안 그려놔도 돼. 어차피 인기권이니까. 한 방으로 가야지 못하겠어요. 이거는 8번, 4번 쪽으로 가고 8번 놓고 2번, 7번 정도만. 방어할 배당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시. 현장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300m,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승부를 잡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결정력이 없는 마필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마필들이 결정력은 있는데 임자를 못 만난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에 좀 빠지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보다도 걸음이 좋아졌다는 마필의 내용도 있고요. 또 편성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줘야 되는 인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지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는 거예요. 침이 많이 튀어 오늘. 들어. 침새가 보이나? 나 입이 튀어나와서 침이 많이 나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압축이 되는 막건이 보이니까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압축하면은 이거 한구라다. 그리고 배당도 이것저것 다 팔려. 뭐 2번마 레드우드, 4번마 금봉왕, 뭐 7번마 클레이슛, 8번마 슈퍼대물, 뭐 11번마 초원볼트, 팔리는 말이 5-6마리가 되니까 이게 은근히 괜찮은 거야. 짭짤하고. 그래서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고민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경주에서 약간은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 뭐 저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마필 한 번 더 놓고 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그 마필이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레이스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까지만 그 마필을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돈 벌려고 열심히 준비한 경주입니다. 저 날로 먹지 않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또 발로 뛰어다닌 만큼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 성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원이 날로 먹지 않습니다.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9마리 앞에들이 출전했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가리가 좀 뽀개질 정도로 복잡하고요. 일단 축은 있다고 봐요. 경주거리가 좀 짧고 이 경주가 1300이죠.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이번만 성은마루기 때문에 저는 얘는 왔다고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 성은마루가 절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세영 기수와 조성근 기수가 상당히 친합니다. 그래서 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탔으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월드마크가 성은마루가 강력한 선행 작전을 구사하자 중간에 그걸 넘어서면서 선행을 빼앗기죠. 그래서 성은마루의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마필은 자세히 보시면 이 망사가면을 한 상태에서 왼쪽에 눈가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요만큼 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 가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성은마루라는 마필이 얼마나 승질이 못 되쳐먹었냐면 다른 마필들이 자신을 넘어가 버리면 많이 안 뛰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3차를 갖다 지른 것도 이게 문세영 기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번 경주가 이 성은마루가 선행을 놓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직전 경고처럼 월드마크처럼 친친잔이라든가 이런 나필들이 넘어가 버리면 유지스프트나 이런 거 넘어가면 뭐 할 말은 없는데 뭐 문세영이 짠 겁니까? 두 번이나 그러게. 또 지난번은 1300이었고 1300이잖아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세영이는. 자, 이번 성은마루는 지난번에 인기 1위에서 졸전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왔다. 이번 경주에 배팅거리 충막감이고요. 근데 문제는 후차권입니다. 도전한 마필이 많죠. 1번만 룰조는 외곽으로 밀리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안쪽에 들어와서 최적 전개를 해버리면 걸음이 더 나오죠. 정말 뭐 또라이 같은 마필인데 이번에 1번 게이트 꿰찼어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이게 순발력도 있습니다. 아예 무슨 마필이 아니에요. 3번 봄동이는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뛰니까 조금 찝찝한 마필이고 3번 정한킨도 지난번에 9번이라는 외곽 게이트에서 끝번을 신청을 나왔었죠. 끝번 신청해서 졸전 치르니까 이게 안쪽 끝번 해지한 거예요. 근데 정한킨에 대해서 조재래 기수의 평가는 약간 경주 거리가 좀 더 긴 게 난데 지난번에 이 8월 21일 날 하위군에서 우승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마필 컨디션이 여전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물론 조재래 기수가 이번에는 조교를 안 했지만 이 정한킨의 컨디션이 분명히 살아나있기 때문에 아예 버릴 수는 없고요. 오랜 기간에 공백기를 거쳐 나왔던 엄마 친친자는 공백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마이너스 5kg의 감량의 혜택. 이현종이가 빼먹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열심히 타려고 나온 거지. 52kg 중량 달고 친친자니 전력을 아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죠. 7번 영롱은 뭐 33조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이고요. 성적으로 보여주듯이 마필의 걸음이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뭐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인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발주가 조금 안 좋아서 늦발을 한다 하더라도 끝걸음이 워낙에 놀라운 마필이라서 역시나 관심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럼 위지 스피드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2.5kg의 중량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출전 주기가 좀 길어져서 뭐 재결실에까지 불려 올라가서 변명을 해야 됐었죠. 뭐 선두권에 나서지 못하니까 말이 좀 못 뛰었다. 모래가 많으니까 못 뛰나 했는데 이번에는 뭐 철저하게 페이스 안배를 할 수 있는 9번 게이트에 또 페로비치 기수 아니겠습니까?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선 아예 무시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죠. 2번을 놓고 뭐 3번 제외하고 6번 제외하고 8번 제외해도 거의 뭐 5마리 마필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죠. 이번 성우마로 놓고 7번마 영롱과 1번마 룰주 일단 이 두 마리 마필에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2번을 놓고 뭐 5번마 친진짜 4번마 정한킨 뭐 유지스피드 요 마필 중에서 뭐 한 마리 정도만 현장에서 컨디션 파악을 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만 성은마루를 놓고서도 한 5방 정도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다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나는 한대건이 저 새끼 말은 절대 못 믿겠다. 내 꼴린 대로 살래. 그렇게 하세요. 제 음성 듣지 마시고 음성 듣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2번만 놓고 사시면 여러분들이 그날 오른쪽으로 꼴리시면 오른쪽으로 하시고 왼쪽으로 꼴리시면 왼쪽으로 꼴리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면 제 도움을 청하시고요. 일단은 2번, 7번 2번, 1번 이 막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내 3등급 경주고요. 10마리 아필드. 솔직히 이거 승부를 해볼까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자, 1번 블루가디언은 출전 정지 1개월이에요. 능력 부진 당했던 마피이기 때문에 예전의 근성은 아닌 것 같아요. 유지경성도 지난번에 채찍 놓쳤지만 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이고요. 3번 대보배. 이게 선행이죠. 이 선행을 구구할 수 있는 벨리 기수입니다. 지금 벨리가 좋은 마필이 많이 기승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벨리가 좀 남아있을지 아니면 계약이 끝나면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자꾸 이게 좋은 말을 태워주고 애가 상금을 벌고 자기가 이 승리에 대한 기쁨을 좀 만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탄말 봐봐. 맨날 개똥말을 타갖고 선행 가갖고 끝끝내 못해갖고 다 우승하고 별단 터뜨리는 게 다야. 인기말을 못하니까 애가.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열심히 타는 거야 그냥 선행 나가갖고. 그래서 뭐 대보배가 농담으로 페로피치 기수가 벨리 기수가 자기보다 더 잘 탄다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통역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대부배가 다시 한번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끝걸음이 좀 약합니다. 끝걸음이 좀 결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고 3화 최고비수도 상당히 빠르죠. 근데 이 마필은 원래는 이상혁 기수와 조금 더 호흡이 잘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찬호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하고 있는데 이 내선에서 보면은 결선 직선 전방에서 이제 안쪽으로 계속 치우치죠, 말이. 기대다 보니까는 걸음을 끝까지 뽑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행을 가버려서 아예 도망을 가갖고 버티면 이 끝걸음이 나오는데 자꾸 둘러싸여 버린다든가 추입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걸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대부배가 나가면 이마필 선유권의 가담도 가능하고 전개상으로 본다면 한번 최고 비슬이 이찬호 기수가 2번을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이번 경기도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오만 무쇠는 뭐 요배통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좀 짧았었고 출전 주기가 좀 늘었는데 마필 상태는 전혀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워낙에 마필 문제가 없으니까 창고 한 발에 통하는 마필이다 보니까 우리 김철호 기수가 얼마만큼 이 마필과는 또 김철호 기수가 또 좋은 호흡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뭐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6번과 신바가 좀 아쉽죠. 57kg의 중량이긴 하지만 최근 경주의 김동수 기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컨디션이 한 번도 나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착수권, 순위권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여전히 컨디션은 좋고요. 선취입이 전개가 가능하고 이제 부담량이 57kg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빨리 승급을 해야죠. 빨리 승급해서 부담량을 낮추는 게 이번 프렌트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레이팅이 64예요. 1점만 더 받으면 승급인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승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바, 김동수도 만나봐도 여전히 컨디션은 지난번에도 좋다고 했고 이번에 좋다고 합니다. 이번 신바 녹화해 됐고 10월 라운볼라벤도 문세영 기수가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 마필이고 이시영 쪽에서도 매번 좀 이번에 이 작전이 맞았으니까 이게 앞으로는 더 뛰겠지라고 기대를 하면 기대한 만큼 못 뛰니까 참 깝깝한 마필이에요. 매번 그만큼 뛰고 8번 플라이빙은 승급한데 되겠습니까 이게. 고마 초원의 참가도 51kg의 중량 좀 경주거리가 1400, 1700에서 못 뛰니까 좀 짧은 거리를 갔으면 좋겠는데 짧은 거리를 안 가고 자꾸 긴 거리를 쓰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킬레스는 악벽이 있고요. 직선에서 좀 삐지는 악벽이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취임 정면에서는 항상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그 악벽 때문에 항상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요. 분산 구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번마 신발을 놓고서 저는 일단 4번마 최고비스 그리고 5번마 무쇠 이 두 번의 앞에 좀 더 포커스 맞춰봅니다. 6번 놓고 4번 5번 6번 놓고 4번 5번 두 번의 앞에 관심을 좀 갖고요. 6번을 놓고 7번만 라운볼라베 10번만 아큘러스 뭐 이런 기복형의 앞에들은 혹시 모르니까 2번을 대비해서 방어를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경주는 약간 6번만 신발을 놓고 분산으로 좀 구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적? 한 번 쉬어가는 거야, 힘들어서. 왜? 내 승부 던지니까. 자, 10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해먹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저는 8마 진달래를 놓고 하겠습니다. 진달래라는 마필이 거리가 늘어났고 1600m 경주에서 1400m 출전하긴 했는데 놀랍죠. 걸음 자체가 휴양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뛸 수 있는 마필이 몇 마리나 있을까? 저는 뭐 1400m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단독전을 추구하는 마필이고요. 8번을 놓고 어느 마필로 때리느냐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마필들이 많아요. 1번 대마지존, 3번 은빛하니, 7번 축하, 9번 갈라켓 이렇게 팔리나? 예. 7번 나잇 아웃 온더 타운은 뭐 안 팔릴 것 같고
이 안에 한대원의 승부마권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보다 힘이 좀 많이 찼다는 내용도 있는 마필이 있고요. 또 경주의 전개가 기가 막히고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마필도 있고요. 어차피 활마 진달래가 압도적인 인기 1위권으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 구멍수로 분할을 해서는 돈이 안 되죠. 여러분들한테 돈이 될 수 있는 경주 한대건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날로 먹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녔고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준비 과정 그리고 한대건이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를 모조리 다 이 경주에 쏟아부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이번 10경주 많은 관심 응원이 있다면 한대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1경주입니다. 능력마들이죠. 2300m. 아마도 그랑프리 경주를 대비해서 한 경주씩 있다고 했어요. 부산은 2200m가 있고요. 이번 서울은 2300m. 근데 출전주 수는 적어요. 예. 2300m를 경험해왔던 마필이 뭐 7번마 위닝앤디, 8번 언비터블 정도의 마필들인데 다른 마필들은 경험이 좀 없죠. 자, 그래서 좀 돋보이는 마필이 8번 언비터블이죠, 사실. 54.5kg. 감량기수의 기용이기 때문에 하정원 기수를 기용한 것 같고, 마필의 걸음은 여전히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정원 기수의 선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아닌가. 8번 마필 언비터블은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기생할 때의 모습만 그대로 유지해 준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저도 역시 충막감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고요. 다이나믹 질주는 58kg의 중량의 문세영 기수를 불러드렸죠. 부담 중량보다는 노련미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뭐 의도한 선행이 아니었었는데 지난번에 임기영 기수가 게이트를 잘 받아놓고 선행을 나서버리니까는 직선에서는 걸음이 좀 묻었던 마필입니다. 다이나믹 질주는 완벽하게 걸음이 살아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페이스를 좀 잘못 끌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충분히 견련이 있다고 봅니다. 3번 천정은 뭐 또라이기 때문에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그런 한 마필이고요. 6번마 스페이스 포트 직선 끝걸음이 정말 예술이죠. 이 마필이 좀 대기만 성형이라고 할까요? 하위군에서도 뭐 물론 못 뛴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6세인 걸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또 우승보다는 준우승이 많죠. 5차게 5번의 우승과 10번의 준우승이 있는 것처럼 항상 늦추입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죠. 어차피 지칩니다. 똑같은 장거리 경주라고 한다면 직선에서는 똑같이 지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얼마나 근성을 발휘할 수 있나를 봤을 때 6번 스페이스 포트가 지친 상태에서의 추임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감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요. 7번 위닝엔지는 2300m를 소화를 했던 마필이에요. 물론 성적은 좋지 않았었지만. 그리고 이 마필은 지난번에 조성건 기수가 이 위닝엔지를 알고 있는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코스로 고집을 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 마필은 바깥쪽으로 주행을 했을 때가 걸음이 훨씬 더 낫죠. 외곽에서 치고 나올 때가. 페로비치 기수가 그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조교사가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경주 아쉬웠으니까. 마이너스 2.5kg. 객관적인 전력상은 밀리긴 하지만 어차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300m는 특징이 있고 얘만 지쳐? 다른 애들 다 지치지? 그렇다면 기승무술의 차이로서도 저는 견뎌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요. 감량 기술을 기용을 했고 아무래도 2300m의 경험이 있는 8번 언비터블을 놓고 2번만 다이나믹 질주라든가 6번만 스페이스 포트, 7번 위닝핸드 이 세 마리의 아피를 요리를 해먹으면 만나게 끝이 나지 않을까. 언비터블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언비터블은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경주의 전개를 항상 쉽게 풀어가는 마피이기 때문에 8번을 놓고 2번, 6번, 7번 이 세 마리 중에서 주름박권 선정해 보시면 마무리될 듯 합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10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역시나 마지막 승부처. 경주거리 1000m 서울 제3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출발이 빨라. 서울공관의 3경주입니다. 자, 이번 컬러 트러블은 걸음이 더욱더 나아지고 있는 마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마 스마트파크는 준비를 설치하면서 마피 걸음은 다 저희 있습니다. 2번 넣고 10번 막번만 10번 두 마리의 싸움. 2번 10번 경주거리 1400m 레츠럴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마 백산입니다. 자, 거리가 줄어들고 안쪽에 선행입니다. 3번마 백산을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3번 퀴즈 파워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3번 1번 4번 썬더캣과 바깥쪽 3번 백산과 한동안 승부해야죠. 예, 마지막 경주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좀 의무감이 좀 있습니다. 또 마지막 경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배당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뭐 100배, 200배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한 2~3배를 예상을 해도 이미 5배 정도의 배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막권을 하기 때문에
원했던 배당보다도 훨씬 더 먹을 만한 배당이 더 나온다는 거죠. 정확한 분석만 있다면 마지막 경주라고 해서 배팅 못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 경주 역시 저는 인기권에서 경주를 치러볼 생각이고요. 인기권의 마필들이 능력이 한 수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주는 몰아서 배팅을 하지 못한다면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데 그 환수 한대건이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끝나고 한대건이 저 개새끼라는 욕 안 먹을 정도로 준비해놨습니다. 충실히 준비한 만큼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변수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 발주기 문 안 열리지 않나, 늦바라고 낙마하지 않나. 그런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일들, 패출이 난다든가 이러한 일들만 없다면 전 이번 12경주는 반드시 적중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주시고요. 한대건이 최선을 다해 마지막 경주까지 피치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 12경주도 많은 감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6년 11월 22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솔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입술이 바닥바닥 말라.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좀 발음도 후지고 말도 깔끔하게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화나실 수도 있습니다. 화나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로 먹고 있는데 그냥 보십시오. 자, 한대건의 승부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 7경주, 10경주, 12경주고요. 제주경마 4경주, 7경주, 4, 7, 10, 12 이렇게 4개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4경주, 7경주요. 농담이에요.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한대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